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도리부터 가볼게요. 도리부터. 이제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작도하는 게 도리부터 작도하죠. 그죠? 보통 한 3분의 1 칸 크기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제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좌우 이쪽하고 이쪽 해서 크기 보고 돌리고, 도리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도리가 원이 익숙할 때까지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크기 보고 돌리고. 이것도 항상 우측을 좌우 대칭할 때는 같이 가주세요.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크기 보고 돌리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도면을 계속 작도하면 그 감각이 익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기울진 선, 비례 안 맞는 선을 그 상태로 두면 그 감각을, 그러니까 종이 아낄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안 맞으면은 수정되는 종이면 수정하시고, 아니면 다른 종이로 빨리 다시 하세요. 다시. 자, 도리가 나왔어요. 고려시대 건물들은 지금 가로로 가는 부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건물들은 가로로 가는 부재들이 보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로로 가는 부재들이 계량, 우미랑 이런 부재들이 지금 많으니까 이거를 폭을 잘못 잡거나 위치를 잘못 잡아버리면 도면을 넣을 수도 없거나 아니면 너무 넓어지거나 이상해져 버리니까 어딘가의 기준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위에서는 보가 기준이 되겠죠. 그죠? 종보를 기준으로 잡아주고 하부는 대량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종보 위치가, 자, 종보의 하부선이 보시더라도 애매하거든요. 어느 위치를 종보의 하부선으로 잡아야 될지. 종보의 하부선을 잡는 방법은 종보 하부에 붙어 있는 계량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종보 하부에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이 계량이 중돌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물려져 있죠. 왜? 계량이 돌이 결속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돌이 머리 위에, 제가 이제 까만색으로 갈게요. 머리 위에 계량을 물려주는데, 계량이 보통 돌이 중심이라 돌이 약간 하단 쪽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위에 간격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제가 어디를 잡으려냐면 요 답안선 있죠. 요 점선. 여기를 보하부선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로의 운두 두께, 굽 두께만큼 띄워서 계량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해서 계량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도리 머리 위에서. 근데 이 계량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좌우에서 보 밑을 받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임시선으로 위치만 잡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굳이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이 선을 보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보부터 바로 끄면 안 돼요? 그러셔도 돼요. 근데 작도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례가 딱 맞아 들어가면 이 선이, 답안지 선이 보하부선으로 바로 딱 떨어지거든요. 편하죠. 그죠? 선잡기가. 근데 여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량선부터 잡고 보선을 잡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계량 상부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계량 상부선을 통해서 보선을 라인을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보 밑에 부재들이 쭉쭉쭉 붙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덕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계량선을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보선을 같이 잡아내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중돌이 상부의 계량선을 이용해서 종보 하부선을 찾아냈죠. 종보 하부선은 기본적으로 답안직한 선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답안직한 선을, 이 비례가 나오면, 근데 여러분 도면 작도할 때 저하고 비례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선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 선이 맞아 들어가면 요 선을 위해서 종보 하부선을 잡아버리세요. 그럼 이제 종보 하부선을 잡아놓고
종포 상부를 작도해 들어가자고요. 종포 두께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중도리의 소로폭, 수장폭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걸 너무 좁게 잡은 분도 있고 너무 넓게 잡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좁게 잡으시더라고요. 이 폭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하부 계량까지 쭉 내려오죠. 조금 임시적으로 길게 뽑아 놓습니다. 그 답안선이나 도면을 작도한 거를 벗어나는 걸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잡아놓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같이 잡아놔야 되겠죠, 그죠? 자, 장연선 폭을 쭉 당겨 놓으세요, 밑으로. 좌우폭에 맞춰서. 자, 제가 종포 두께선을 잡는데 저는 종포 두께선을 한 번에 딱 잡았거든요. 이 정도 비례일 때 이 정도 두께다는 게 그냥 제 감각에는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면이 다 완성됐을 때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강평 자료에 도면 작도된 걸 보면서 잡을 텐데 중심선보다 약간 밑에 있죠. 반칸, 그러니까 반칸보다 약간 밑이죠. 답안 한 칸에 두께가 반칸보다 약간 밑이죠.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작도하다 보면 보의 기본적인 이 비례는 도리 굵기가 있죠. 도리 굵기보다 도리가 한자면 보는 것보다 춤이 더 커야 되잖아요. 도리보다 무조건 춤이 크게끔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한 비례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자꾸 작도하다 보면. 근데 처음 작도할 때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 종포 상부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소를 하나 작도할게요. 여기도 소를 하나 작도하고, 그리고 작도되어 있나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소로를 이렇게 작도하고 난 다음에 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소로 굽 하단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소로 하단부에서 보가 약간 휘어져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표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나중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도면이 다 작도되면 이런 도면들은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표현이 안 됐다고 해서 크게 눈에 거슬리진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휘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 고려시대 건물의 특징이니까 휘어진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서로 하단부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종도리 밑에 단장녀 맞죠? 단장녀 밑에 첨차형 부재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첨차형 부재. 그리고 지금 이 보하고 결구되어 있는 이 부재는 수장폭의 이 부재는 뭡니까? 긴 장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하고 부재는 봉정사 극락전 빼고는 다 뜬창방이에요. 뜬장녀 또는 뜬창방.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치 표현이 되는 장제예요. 근데 거기 위에는 첨차형 부재가 하나 붙게 되는 거죠. 자, 거기 위에 당연히 단장녀를 바치는 소로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 옆에도 똑같이 대칭되게 단장녀를 바치는 소로를 하나 작도하고. 됐나요? 종포 상부가 기본 구성이 정리됐죠. 상중도리, 단장녀, 첨차형 부재, 뜬장녀, 종포. 그죠? 그리고 보머리를 여기 보하고 여기 소로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머리 쪽에서도 소로 하나 더 들어가죠. 옆으로. 그죠? 자, 보머리는 제가 보머리 잡다는 거 보세요. 보머리는 사선 하나 잡고 이렇게 형태를 약간 조금 크게 작도해 드릴게요. 하고 약간 형태가 잡혀져 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측에도 하부의 계량 위치
도리는 없지만 잡아놓고 소로 넣고 보호머리 쪽에서도 소로 하나 들어가고 똑같이 보호머리를 그 형태로 작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종보가 마무리, 종보에서 종보 상부에 있는 상중도리까지가 기본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종도리 하부를 이제 구성, 여기 종대공이죠, 그죠? 포대공이잖아요, 그죠? 가운데의 포대공과 소설대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역시 똑같이 제일 문제 해야 되는 거는 수장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장려폭 잡아주고, 맨 하부에 사다리꼴에 화반이, 제형 화반이 붙어 있죠, 그죠? 그냥 끝까지는 안 내려와도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부에, 도리 하부에 뭐가 붙어요? 단장녀, 소로, 그 하부에 첨차형 부재, 소로, 그 하부에 뜬장녀, 소로, 그 하부에 제형 화반. 됐나요? 자, 상부 단장녀 소로 밑에서 수평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첨차선, 그러니까 소로 중심선에서 짧은 수평선 하나 잡고, 이게 뭡니까? 대공 상부에 폭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소설 대공 작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휘어지게, 똑같은 넓이에서 똑같은 곡으로 옆에도,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휘어지게. 그 다음 폭이 수장폭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넓어요. 그러니까 소로폭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넓어. 대형공 폭이 거의 수장폭이 가깝죠, 그죠? 그 폭 정도로 잡아주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그 폭 정도로 잡아주고. 자, 종도리를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겠죠. 종도리 결속제, 초공. 아까 제가 약간 둥글게 한 다음에 쌍의 S자, 약간 둥글게 한 다음에 쌍의 S자.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정확하게. 작더라도 정확한 모습 나오게. 자, 장여 하부선, 소로 하부선, 선 두 개만 만들어 놔보세요. 항상 요만큼 첨차와 첨차, 계량과 계량 사이는 요 굽 두께 정도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 두 개 잡아놓고, 요건 상부의 초공 상부 하부선, 요 하부에 있는 거는 하부에 있는 초공 상부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상중도리를 잡아주는 초공인데, 상중도리를 잡아주는 초공이 아까 보머리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는 좀 단순하면 안 되나요? 여기는 그냥 요렇게 둥글게 가도 크게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도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작도하세요. 나중에 급할 때는 이런 초각들은 조금 무시해도 돼요. 내가 이거를 모르겠으면 교재 도면에 선을 따라서 한번 가볍게 한번 따라 그려보고, 그리고 옆으로 한번 옮겨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한 다음에 쌍의 S자, 그리고 그 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앙서 형태로 올라오고, 밑에서 먼저 위에, 우측면도 여러분들 똑같이 미리 선 잡아놓고, 여기는 제가 단순하게 가볼게요.
요렇게 그냥 작도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초각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둥글려서 쌍의 숫자. 그 다음 하부 올라오고 초각. 그리고 얘는 첨차 부재하고 요 부재가 위에는 여기는 뜬장녀죠, 그죠? 그죠? 패치 페인트는 뜬장녀. 그 밑은 첨차형 부재예요. 첨차형 부재하고 반턱 맞춤되어 있는 부재가 소설 대공이 안으로 휘어지는 예반되는 걸 보강하면 보강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상부는 소로 하부부터 이렇게 약간 초각되어 있는 형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수석사에 비하면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작도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형태적으로 딱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도면이 다 작도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분 안에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4분 안쪽에 들어와야 그래 도면이 다 끝났을 때 10분 안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중도리 쪽에 계량을 마무리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장폭. 자, 수장폭. 여기가 무슨 라인이에요? 고주 라인이죠, 그죠? 수장폭은 길게 내려와도 됩니다. 근데 이 계량에 중도리 밑에 계량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도면 보면. 근데 그 2개의 폭을 얼마만큼 잡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하중돌이 계량부터 먼저 위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중돌이 계량을 약간 돌이 밑단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중돌이 계량을. 하중돌이 밑단에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세요. 그럼 요 사이에 상부에 있는 중돌에 있는 계량이 2개 들어가지면 되는 거죠. 자, 위치 잡아볼게요. 그 대신 서로 굼 정도의 두께만큼 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부 계량 조금 띄워서 하부 계량, 그리고 여기에 소로 넣고 그 하부에도 소로 들어가고. 자, 잘 따라오세요. 요 옆에 소로 하나 들어갑니다. 소로 하나 들어가고. 자, 수덕사 대웅전의 첨차 끝단은 그 봉정사 극락전은 직절엔 초각이고 얘는 사절엔 초각이죠. 그럼 이 끝단이 약간 사절되고 쌍의 숫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 더 내밀어졌죠. 자, 요 소로 요 라인 정도에 맞춰서 소로 하나 들어오고 사절에 쌍의 숫자. 됐나요? 그럼 이 우측도 같이 마무리 해주는 게 좋아요. 요 두께만큼, 요 두께선에서 이 두께선을 이용해서 이 두께선의 수평선을 내가 임시로 약하게, 저는 끝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끝지 않고 이렇게 위치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선을 하나 잡는 거예요. 선을 잡으면 서로 굼만큼 폭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하부의 계량선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소로 들어오고, 그죠? 이 밑에도 소로 들어오고, 여기 위에 조금 띄워서 소로 들어오고, 사절 쌍의 숫자. 자, 요 소로 선에 맞춰서 소로 하나 더 들어오고, 상부에 사절 쌍의 숫자. 좌우 대칭 됐나요? 이렇게 됐죠. 자,
중돌이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도 단장력 받는 소로 들어와야 되겠죠. 거기 밑에도 소로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리 결속제 약간 곡선의 쌍의 숫자 앙서 형태의 선 나오고 마무리 됐죠. 자, 그 다음에 하중도리 소장폭 잡고 위에 두께가 잡혀져 있으니까 계량 두께 이제 확인했죠. 그럼 그 밑에는 그거하고 유사하게 잡아주면 돼요. 그 밑에서부터는. 자, 이 폭은 조금만 축소할게요. 자, 이 폭은 위에 폭의 계량 폭을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감각적으로 잡아 들어가셔도 돼요. 자, 잡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도 돌이 장여 소로, 여기도 소로 들어오는데 요 위치에 뭐가 들어와요? 중돌이 위치 여기에. 자, 요거 마무리 할게요. 여기도 약간 띄워서 소로 들어오고 사절 쌍의 숫자 요 위치에 대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자, 대량 하부선을 제가 어떻게 잡는지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점선 건 게 뭐냐 그러면 요 주심돌이 결속해주는 계량입니다. 요 주심돌이 결속해주는 요 핑크색 된 계량. 얘가 누구를 받치고 있죠? 대량 하부를 받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요 선보다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량선이 되죠. 대량선은 쉽게 잡혀지죠. 그러니까 주심돌이를 결속해주는 계량 상부선이 계량 상부 그러니까 주심돌이 결속 계량 위에 대량이 결속되기 때문에 그 선 위에 대량선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소로 놓고